일단 오늘 볼 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산은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하고요. 채권은 그냥 간단하게 받을 돈. 그래도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잖아요. 예. 요 권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솔직히 채권자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사기꾼들도 많죠. 예. 그다음에 안 주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조그만하게 집이 있었어 갖고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 갖고 예전에 월세를 줬었는데 이제 제 인생에 월세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표가 건물주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솔직히 제 목표는 건물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건물 살 돈이 있으면 그냥 저는 그냥 그거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건물주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잘못 만나면 아마 저기 탈모 올걸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나라가 움직이긴 하지만 사이사이에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는 그런 이상하신 분 많이 안 만나는 게 목표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웬만하면 버스 탈 때도 앞에 잘 안 서 있어요. 누가 뒤에서 밀까봐.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이 좀 흉흉한 세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원래 자산은 이렇게 나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눕니다. 요걸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없어져. 그러면 유동.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없어져. 그러면 뭐요?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하고 재고로.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팔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무슨 파악해요? 재고 파악하잖아요. 그 재고 파악이 뭐예요? 팔 거 얼마나 남았느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은 뭐와 관련이 있다?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공부하시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네 가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이걸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뭐 다른 시험에 비해서 외울 게 어마무시하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볼 게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그러면 1년 이내고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볼 게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볼 거는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공부를 하시든지 1번 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의 1번 타자는 항상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돈이에요. 현금.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종류예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 두 장짜리 외우라고 드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여기서 61페이지에 있어요. 다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그래서 당좌예금하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통화 먼저 볼게요. 그래서 통화가 뭐냐면은요, 통화는 요걸 통화라 그래요. 주화하고 지폐.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10원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죠? 500원짜리까지 있죠. 주화는. 그 다음에 지폐는 1000원부터 5만원까지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원짜리 없애기. 왜냐면 10원짜리 만드는데 30원 정도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요즘 솔직히 10원짜리 갖고 뭐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10원짜리는 조만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는 질 거예요. 왜냐면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뭐 10원짜리 하나 들고 갖고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은 조만간은 아닐 것 같고,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10만원짜리 지폐가 또 생길 거예요. 전 솔직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반대하냐면 10만원짜리 생기면 경조사비가 올라갈 거예요. 10만원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트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산 것도 없는데 10만 원 넘어요. 조금 뭐 몇 개 집은 것 같은데 좀 비싼 거 한 두세 개 집으면 금방 10만 원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종이를 통화 대용증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용이라는 게 대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61페이지 밑에 있어요. 타인 발행 수표. 우리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수표 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왜요? 수표 뭐처럼 써요? 돈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우리 수표 중에 자기압 수표 써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금 수표. 이거는 지금 안 써요. 송금 수표는 요즘에 송금 보내려면 그냥 핸드폰에서 보내도 되고, 컴퓨터로 보내도 되고, ATM 기계로 보내도 되잖아요. 이거 옛날 방식이라 요즘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가계수표. 이것도 용어만 있고 지금은 안 써요. 이게 뭐냐면 개인 수표예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이거는 언제 없어졌냐면 그 유명한 IMF 터지면서 없어졌어요. 이거 개인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지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죠. 그래서 IMF 터지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냐면, 과거에 이 가계수표를 가입을 해서 수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녁에 술 왕창 먹고 한 100만 원어치 술 먹고 수표 써서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받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 가갖고 돈 달라 그러면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통장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일명 부도수표가 많이 발생해갖고 요즘에는 아예 은행 자체에서도 용어는 있는데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해줬다가, 한국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용어는 있지만 거의 사장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써요, 가계수표는. 우편한 증서. 이건 뭐냐면 우편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가면은 돈하고 교환해주는 증서를 우편한 증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편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처럼. 그걸 이제 우편한 증서라고 하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요거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 저희 공부할 때 주식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건 썼다 지울 건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세 차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리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저기 뭐냐 인터넷 뉴스 좀 봤더니 저거 나오더라고요. 그 방시혁 씨라고 그 방탄소년단. SM 살려고 주식 샀죠. 지금 주식값이 떨어져갖고 600억 손해봤대요. 아직 판 건 아니에요.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 600억 손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그게 뭐 1000억이 넘을 수도 있죠. 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있고, 하나는 요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당 받으려고.
그래서 배당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걸 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배당금 랭킹 1위가 누구셨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이건희 씨. 이건희 씨가 1년에 배당으로만 1,000억 넘게 받았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삼성 관련된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이지만.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게 뭐냐면 공채라는 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뭐냐면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자가 아니니까 돈 빌려요. 나라 자체에서도.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건 국채.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돈 부족하면 돈 빌리거든요. 그걸 무슨 채라 그래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공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일명 회사채라 그래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되게 유행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자를 좀 많이 줬었거든요. 한번 그 레고랜드 사태 한번 터졌었잖아요. 네, 그 사건 터지고 그 다음부터 돈을 안 빌려주니까 회사들에서 막 이자율을 막 7%, 막 10%, 제일 많이 받았었던 게 20%인가 받은 적도 있었대요. 뭐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20%면 괜찮죠? 그때 5천만 원인가 1억 원어치를 20% 받았대는데 5천만 원에 20%면은요 1년에 이자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괜찮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가 발행하느냐. 그래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발행하면은 사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채는 개인 사채예요. 회사채가 아니고 뭐 러시앤캐시니 미즈사랑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거 다 없어집니다. 러시앤캐시가 없어지고 싶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러시앤캐시가 원래 한국 거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네,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근데 왜 넘어왔냐면 일본에서 이자율이 낮아졌거든요. 계속 낮추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래서 만만한 데가 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도 지금 이자율이 계속 뭐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최대 이자율을 계속 조금씩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슬슬 우리나라에서도 빠져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어느 순간에 빠져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입니다. 그래서 이자표가 뭐냐면 우리가 돈 빌려주면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 가지고 은행이나 지정되어 있는 곳 가시면은 뭐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돈하고 바꿔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공사채 이자표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끔씩 한 번씩 읽어는 보세요. 요즘 잘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현금성 자산이 제일 잘 나옵니다. 시험은.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가면은 통장 만들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요구불 예금이에요. 왜냐면 입금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내가 넣고 싶을 때 넣고 출금도 편하잖아요. 내가 빼고 싶을 때 빼고. 그래서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공부하실 때는 어저께 잠깐 봤었던 수표 발행하는 통장이 당좌예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통장 만들면 무슨 예금이죠? 보통 예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요거는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 잘 나와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인데 요거 날짜 갖고 장난 잘 칩니다. 뭐 3개월을 6개월 아니면 1년 뭐 이런 식으로 잘 내요.
그래서 요거 종류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이제 저기로 넘어오세요. 63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다음 63페이지에서 거기 가운데 보시면 당자차월이 있어요. 당자차월 잘 봐주세요. 그래서 당자차월이라고 있는데 당자차월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마이너스 통장. 우리 통장 중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말 그대로 금액에 원래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원래 0이 되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장에 있는 금액보다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통장이 무슨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회계 당좌예금 통장에서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 될 때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당자 차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은 당자 차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용은 무슨 통장이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63페이지 밑에 현금성 자산에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시면은요 적어 있을 거예요. 뭐 있냐면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3개월 그러면 길다라고 보는 거예요? 짧다라고 보는 거예요? 짧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3개월 그러면은 뭐 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3개월이면.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월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66페이지로 와주세요. 그래서 66페이지 보시면은요, 66페이지 보시면 현금과부족이라고 있어요. 현금과부족은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현금이 많다.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그래서 과는 많다. 부족은 말 그대로 뭐 한 거죠? 부족한 거죠. 적은 거. 그 두 가지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은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건데 거기 임시 계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임시는 계속 쓰는 거예요? 짧게 쓰는 거예요? 짧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쓰고 끝나는 걸 우리가 임시 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볼 건데요. 일단 요것만 저거만 놓으세요. 네, 보는 거는 추후에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적어 놓으시냐면은요. 결산 시에 잡익 아니면 잡손실 요것만 좀 적어만 놔주세요. 네,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따로 볼 겁니다. 지금 자세히 안 보고 결산 때 좀 중요한 파트라 그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단기 투자자산. 그리고 앞에 부분은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자세히 보는 게 오히려 공부하시기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반복을 좀 할 겁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단기 투자 자산에서 단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단기하고 장기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를 많이 볼 건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단기 그러면 단자가 짧을 단자예요. 그래서 1년 이내. 그 다음에 장기 그러면 장자가 길장자입니다. 그래서 1년 이후. 그래서 우리 회계는 1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그래서 단기래 그러면은 1년 이내구나. 그 다음에 장기래 그러면은 1년 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거기 1번에 보시면 단기금융상품 밑에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가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안에 끝나는 거를 뭐라고 하세요? 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구별하는 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럼 6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어요. 단기 대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장기 대여금하고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제 단기라고 나오면은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장기라고 나오면은 1년 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도 초반에 중요한 거는 딴 것보다 이겁니다. 초반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좀 뜻풀이가 좀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초반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대여의 뜻을 아셔야 돼요. 대여. 대여가 뭐 하는 거죠? 빌려주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빌려주는 거. 그럼 우리 빌려주면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받을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대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받을 건 자산입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줘야 될 때도 있죠. 우리가 빌려오는 거를 차입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자가 빌릴 차자고, 그 다음에 입자가 들어올 입자입니다. 그래서 돈 빌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대여금은 내가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은 빌려오고 뭐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장기 그러면은 몇 년이 넘는 거라고요? 1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대여금 그러면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몇 년 이후에 갚겠다는 뜻이에요. 1년 이후에. 그거를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내가 빌려줬는데 빌려왔는데 몇 년 이후에 갚을 거예요? 1년 이후에. 그래서 얘는 똑같이 부채. 대여금도 똑같이 자산.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채권은 자산이고요. 채권이 받을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을 돈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예요. 채무는 뭐일 돈이에요? 갚을 돈. 그래서 갚을 게 많아야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죠. 갚을 것보다는 받을 게 많은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2장짜리에 있어요. 내용은. 그리고 제가 2장짜리 말 꺼내면은 그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유가증권이라고 있어요. 유가증권이 가치가 있는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유가증권이라고 있는데 2가지가 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보실 게 지분증권이에요. 그래서 지분증권이 뭐냐면 이게 지분증권이에요. 주식.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드라마에서 꼭 아버님 돌아가실 때 되면은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분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면 돈 많은 집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회사를 누가 가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장사가 잘 되거나 기업이 잘 되거나 그래서 된 거지. 솔직히 부동산 투자해서도 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만 해갖고 부자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퍼센트로 봤을 때. 오히려 부동산 사서 부자 되신 분보다는 저게 훨씬 더 많다 그래요. 사업 잘 돼서 부자 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증권은 저희가 공부할 때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 그래서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가 3가지씩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리고 저희가 거의 쪽지 시험 보거나 외우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내용들이 요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종류, 공식, 거의 그래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 보유증권. 요건 2장짜리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는 하나하나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뜻이 뭘까요? 단기가 아까 몇 년 이내라 그랬죠? 1년 이내. 그 다음에 매매의 뜻이 뭐예요? 매매.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매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말뜻 그대로 뭐 하겠다? 사고 팔겠다. 그게 목표인 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의 뜻은 가능의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언제 팔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의 목적은 내가 사자마자 1년 안에 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단기 매매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은 나는 이걸 팔긴 팔 건데 언제 팔지는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요거는 이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냐면 저기 뭐냐 지배 목적. 그래서 지배하려고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러니까 우리 다 목적들이 있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증권도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1년 안에 사고 파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만기의 뜻이 뭐예요? 만기. 예, 만기의 뜻은 끝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만기 3년.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되죠? 3년 동안.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말뜻 그대로 그 만기일까지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겠다. 네, 그거를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갖고 있는 거를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때 종류 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들 좀 잘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70페이지 밑에 잘 나와 있어요. 네, 교재 만드신 분이 70페이지 밑에다가 네,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71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도 아니고 매도가능증권도 아닌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언제 팔지 모르는 거. 그게 이제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거라고요? 끝까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71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밑줄 다 쳐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잠시 봐주시면은요, 앞으로 제가 이거만 있어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이라고.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아마 앞으로 많이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딴 게 아니고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추가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배달을 시켰어. 그러면 배달하신 분이 올 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배달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예, 그렇게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부대 비용 그러면 추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홈쇼핑이나 홈쇼핑 아니고 인터넷에서 물건 사실 때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거 운반비, 예, 택배비 포함이냐, 택배비 별도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생각하냐면 이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 부대 비용이에요. 추가로 나가는 거. 그럼 부대 비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어떻죠?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잖아요. 뭐를 열심히 찾냐면은 부대 비용이 적거나 부대 비용이 없는 거. 그래서 요즘 이슈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죠. 교촌에서 또 닭값을 뭐 하시겠대요? 올리시겠대요. 예. 근데 요즘에 배달비도 뭐 했죠? 올랐죠. 그래서 닭 한 마리 먹으려면 3만 원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동네에는 교촌이 없어요. 그리고 교촌이 들어오면 망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왜 망하냐면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동네가 조그마니까 팔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대 비용은 추가 금액인데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상품 구입 시에 들어가는 뭐 운반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대 비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에다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에다가 합쳐라? 원가에다가 합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에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뭘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당연히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샀느냐, 뭘 샀느냐, 팔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계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하나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까지 이해를 하셔야만 시험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좀 더 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나 이거 A라 그래갖고 A로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B가 툭 튀어나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71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매입 시 매입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뭐한다? 처리한다 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수수료로 처리해라. 요거 좀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72페이지로 와주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문제풀이 하면서 자세히 볼 내용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파트는 72페이지 보시면 거기 기말 평가라고 있거든요. 그 평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금액을 맞추는 거. 그래서 돈 맞추는 거를 우리가 평가라고 표현을 해요. 뭐 맞추는 거라고요? 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그러면 12월 31일입니다.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맞춰요. 근데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월 31일을 일명 결산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 그러면은 12월 31일도 되고 결산일도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평가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가 이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 손실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익 날 수도 있지만 뭐 볼 수도 있죠.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면은 이제 이익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격이 우리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은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73페이지에 보시면 매각시 회계 처리라고 있어요. 매각. 우리 매각이 뭐 하는 거죠? 파는 거를 매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매각이라고도 하고 우리 회계에서는 매각보다는 처분이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그래서 처분이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분이라는 말을 좀 더 잘 쓰기는 해요. 공부하실 때에는.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비싸게 팔면 처분 이익, 싸게 팔면 뭐요? 처분 손실. 그래서 뭐가 많은 게 좋죠? 우리는 예, 이익이 많은 게 당연히 뭐예요? 좋겠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3시에 저기 어디냐 쭉 넘어가서 83페이지 볼게요. 84페이지 요것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84페이지 보도록